첫 번째 수입 금액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됐던 것 같은데 재고로 호되게 혼나보고 나서야 진짜 좋은 배대지 특징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CS라든가 입고 속도라든가 혹은 기타 다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치하면 대체로는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기에게 맞는 최고의 배대지를 바로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유형별 배송대행지 선택법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입 혹은 구매 대행 전에는 항상 배송대행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내 지금 첫 번째 선택이 마지막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마치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은 눈이든 코든 딱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혹은 결혼할 때도 내 생에 이유는 절대 없다 라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던 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썼던 배대지가 비읍으로 시작하는 배대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배송대행지를 썼었는데 첫 수입할 때 제가 트래킹 번호를 덜덜 떨면서 입력했었던 그때 기억이 나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배송대행지가 평생 갈 수 있는 반려자 배송대행지냐 라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본인이 구매대행이냐 아니면 사입이냐, 그도 아니면 개인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개인이라면 아무 곳이나 쓰셔도 무방하시고요. 어차피 한두 번밖에 안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시면 그냥 아무 곳이나 써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구매대행이나 사입이시라면 다음 조건을 유념하시고 맞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구매대행을 하시는 업자분이시라면 해운 출고 단가가 제일 중요한데 전담 매니저가 필요 없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사입이라면 출고 단가보다는 전담 매니저가 중요하고 보관비 무료가 제일 중요한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은 어차피 단발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고 단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전담 매니저가 필요하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물건이 배송대행지에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매 대행은 솔직히 그런 부분이 다 필요가 없어요. 해운 단가가 저렴한지 저렴하지 않은지 그것만 판단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사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고정비가 줄어들거든요. 한 번 수입할 때 차량 운송까지 필요해서 20만 원은 정말 기본적으로 나가거든요. 사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물건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는 진짜 어딘가에는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사입이라면 반드시 보관비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아는 사람은 최저가로 유인한 다음에 보관비로 이제 마진을 메꿔놓는 구조를 선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비를 최저가라고 강조하는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는 보관비로서 그 마진을 메꾸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약간 조선모사 같은 느낌이죠.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모델이라 생각해요. 그럼 눈두증만으로도 좋은 배대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당연히 있죠. 세 가지 특징을 사입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전담 매니저 배정 유무, 두 번째가 보관비, 세 번째가 CBM 추가 핸들링 비용이 없음.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 항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 좋은 곳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이거 관련돼서 안 적혀 있다면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왜 이 세 가지냐 라고 하시면, 사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모아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팔던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 매니저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업 내용을 내가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수입하는데 그 제품에는 ABC라는 물건이 한 봉투 안에 담겨야 돼요. 근데 매니저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은 내가 또 그걸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거를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내용을 말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곤욕스럽거든요. 더군다나 포장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귀찮음의 영역인 것 같은데, 그 귀찮음을 비용으로 치면 진짜 꽤 비싼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관비가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인 게, 물건을 보관하려면 보관비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월세를 내듯이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비용이 영원인 곳이 좋아요. 만약에 보관비를 받는 곳이다? 그러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400바트쯤 되는데 이거 보관비가 얼마쯤 나올까요? 만약에 보관비 받는다고 하면 보통 한 팔레트가 한국 기준으로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이게 10팔레트라고 계산하면은 한 달에 30만 원이고요. 15일 동안 머물면 15만 원이에요 벌써. 그럼 일주일이면 7만 원 정도 이제 내는 거죠. 보통 이제 최저가라고 주장하는 곳들은 알고 보면은 보관비로서 마진을 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관비를 받는지 유무만 알아보셔도 사입하기 편한 배송대행지 아닌지에 대한 유무는 쉽게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CBM당 핸들링 비용인데 이게 참 애매한 비용이에요. 문제는 이게 좀 비싼 편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보통 수입할 때 CBM이라는 단어로 그 가격을 받거든요. 배송비를 받아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물건이 움직이니까 그 물건을 배에다가 누군가 실어야 되잖아요. 보통 그거를 핸들링 비용이라 부르거든요. 핸들링 비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물건을 내가 컨트롤해가지고 선적하는 그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CBM당 핸들링 비용을 추가로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견적이 진짜 급격하게 뛰어 올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값으로 보통 한 10만 원이든 뭐 9만 8천 원이든 이렇게 되잖아요. CBM당 뭐 4천 원 추가, 8천 원 추가 이런 경우
경우에는 10, 12회만 보내도 벌써 8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죠. 핸들링 비용이 없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핸들링 비용까지 보시면은 그래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보고 사입하는 배대지를 좀 알아보는 편이고요. 만약에 해보셨다면 견적서를 본인 걸 한번 열어보세요. 보관비 그리고 뭐 합배송 추가 비용 혹은 핸들링 비용 추가된 게 있다면은 요즘은 그거 안 받는 것도 많으니까 다른 곳을 알아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배송대행지 그 밖에 알아봐야 되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영상 찍으면서 제가 그냥 생각난 건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CS의 결이 나와 맞는가 그거 좀 보시면 좋은 게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거는 CS 분이세요. 나랑 업무하는 거는. 나랑 업무하는 그 CS분들의 대화의 결이 나와 맞는가 그거를 보시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진짜 그분들이랑만 계속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업체 운영을 다 떼놓고 진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제가 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고르라고 저한테 했었으면은 대표가 성실한 곳을 저는 진짜 많이 뽑아요. 일단 그 대표부터가 성실하지 않으면은 그 아랫분들도 성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금 직원분이 6명, 7명쯤 되는데 그 회사의 결 자체도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 대장의 성격이 그 회사의 성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범하게 받을 수 있는 퀄리티의 레벨? 그런 게 좀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좀 타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좀 대본 말고 그냥 생각나는 거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성실한 거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어떤 성과를 이제 크게 이제 말한다거나 그런 마케팅적인 포인트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청소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업장을 청소하는지 그거를 보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좀 이거 찍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움되시길 바라겠고 저도 제가 운영하는 업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좀 세 단장을 좀 맞춰 있을 것 같은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셨으면 저희 업체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페어부터 디자인 부서까지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회사를 찾으신다면 저희 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맞는 곳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굳이 저희 거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한 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